중소는 역시 여기저기 땜빵이구만. 현장직 팀장님이 뭐 다쳐서 휴직 그러면은 현장 투입. 근데 이게 사실 기획이네요. 그리고 뭐 명분도 좋고, 명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그렇게 뭐 나쁜 사연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중소기업은 오히려 올라운더가 돼서, 올라운더 진짜 좋긴 해요. 올라운더가 돼서 자기가 자기 능력 발휘하는 게 진짜 진또배기긴 해요. 이걸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일 진짜 편해요. 중소기업이 일은 진짜 편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게, 한국 대기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중소기업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대기업이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본사에서 멋지게 일하는 건데, 대기업 본사에서 멋지게 일해봤자 어차피 상대방 회사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이 뭐 피할 곳도 없고, 자기가 거기서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가끔씩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는 기회를 쳐내지 않는 게 좋아요. 일은 그냥 많이 할수록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은 많이 할수록 좋다. 윗사람이 내가 한 일 자기가 한 척 할 때는 어떻게 그냥 그러냐고 체념해야 되냐. 적과 자기 쪽 숟가락 얹으려서 내용 공유하기 싫어지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나가는 윗사람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윗사람이 어차피 잘 나가면 자기한테도 분명히 그 이득이 오거든요. 근데 못 나가는데 내 걸 가져간다? 이건 가져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큰일 난 거예요. 못 나가는 사람 밑에 있다. 대박 큰일 났다. 대박 큰일 났는데, 이 경우 못 나가는 사람이 가져가면은 솔직히 그냥 가져가지 말라고 그냥 면전 앞에서 말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못 나간다는 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뭐 계속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윗사람이 잘 나가야 자기가 잘 나가는 건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잘 나가야 내가 잘 나간다? 그것도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팀은 이렇게 대부분 같이 세트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가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이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잘 나가는 사람이랑 계속 줘도 돼요. 뭐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안 줄 필요가 있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뭐 다 소문이 나는데. 근데 못 나가는 사람이 계속 가져간다? 어차피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줘도 되는데, 그냥 그 가져갈 바에 잘 나가는 사람 주세요. 그리고 자기 밑으로 좀 넣어달라 하세요. 명품 매장 향수. 소개팅 하는데 남자한테 은하게 백화점 명품 매장 가는 냄새, 그런 향이 나는데 너무 좋던데 무슨 향수일까 너무 궁금함. 이거 있잖아요. 백화점 1층 가면 나는 향. 이게 뭐냐면 이브생 로랑의 Y라는 향수가 있어요. 이거 사면 백화점 1층 향 나요. 이 향수 별명이 백화점 1층 향수예요. 이브생 로랑 Y. 제목이 Y거든요. 이브생 로랑의 Y라는 향수. 이거 사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찾아할 필요 없이 잘 찾으셨네요. 아마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찾으시는 분들은 백화점 향수 냄새, 백화점 매장 향, 백화점 향 나는 향수 이렇게 치셨을 텐데, 정말로 잘 찾아오셨고, Y 산 다음에 그냥 뿌리시면 이거 백화점 향수, 백화점 1층 매장 향수인데, 그거예요. 그거 딱 그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백화점 1층 느낌이 나요. 그냥 이것저것 향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딱 느낌 알죠? 백화점 1층에 여러 가지 향수 섞여서 나는 냄새. 그 냄새 딱 나요. 한번 보죠. 성격 안 좋은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뭐를 잘 모르면 바로 화부터 내고, 잘못 알아듣고 같은 말 하면 뭐냐 하고, 뭐 실수하면 민폐라고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가 좀 거슬리면 기분 나쁘고, 뭐든 자비한테 시비 거는 걸로 느껴지시나 봐요. 결정 내고 뭐라는 느낌. 무지어진 때가 오려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사가 여러분이 만만한 겁니다. 상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만만한 것.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근데 여러 그 직장을 돌아다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특히나 한국 분들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만하면 소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그 상황 파악을 되게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뭐 20대 검사 앞에 선다? 바로 그냥 순한 양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사와 같은 권위를 가지시거나, 검사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착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거기 동화책에서나 그런 거고, 실제로는 만만하지 않을 방법을 최대한 빨리 세워서 그거를 실행에 옮겨야 돼요. 만만하지 않아 보이는 방법. 근데 이걸 억지로 하면 웃어 보이고,
이런 방법을 빨리 찾거나 아니면 이거를 체득해서 사람들한테 만만해 보면 안 돼요. 뭐 그것이 뭐 검사 타이틀이라든지 뭐 그런 동일 타이틀이라든지 상대방을 압도해야 돼. 압도하지 못하면 지는 사회가 바로 비즈니스. 20대 남자 향수 추천 좀 해주세요. 20대 중반이고 외모는 단정한 느낌이 들면서 날뛰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수고한 향수는 클립 원코팅이나 조말로 라인 바지 올리브영 입문이랑 이제 백화점 1층 처음 갔을 때 사는 향수. 옷 입을 때마다 퍼퓸까지 따로 뿌릴 정도로 그 옷에 뿌리는 퍼퓸 뭐 그런 건가 보네요. 향이 엄청 예민해요. 스킨 냄새 절대 XX. 비누향은 이제 그게 있죠. 프라다 홈무가 있고 유명한 거 그 올리브영에서 그 팔잖아요. 까먹었다. 그 있잖아요. 대나무 우리 많이 쓰는 거 까먹어. 그 프라다 홈무가 가장 비누향 나죠. 섬유유연제 향 라일락. 이거는 이제 디올 계열. 디올 뭐였죠? 디올 그 파란색 말고 디올 그냥 그 섬유유연제 까먹었어요. 디올 그 파란색 말고 살 냄새 이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냄새. 부드러운 냄새는 이제 크리드라는 브랜드가 있죠. 비누향은 이제 프라다 홈무가 이분은 근데 말씀하신 게 이렇게 섬유유연제 클린 원커튼 좋아하시면 섬유유연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샤넬의 그 블루 말고 다른 남자 향수들이 다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향을 내요. 두 개 다 약하고 이제 자연향 15온도로 15온도? 15온도 상관? 대용량에 소용량을 사면 15온도로 되겠죠. 근데 좀 근데 자연스러울수록 비싸요. 향수 자연스러울수록 비싸다. 자연스러울수록 비싸다. 끝. 40대 중반에 1억 없는 수룩함. 뭐 당연한 말이죠. 50% 정도. 시골 가면 더 많고. 1억. 근데 1억이 뭐 자산인지 현금은 솔직히 많이 안 들고 있죠. 생각보다 현금 1억씩 뭐 넣어두시는 분 거의 없고 이제 뭐 현금성 자산이라 할게요. 현금 자산 뭐 보증금도 포함하고 뭐 이것저것 포함하면 1억 없는 사람들이 뭐 수두룩하지까지는 않지만 뭐 차도 포함시켜야죠. 솔직히 말하면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 뭐를 가지고 30대 중반에 뭐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해요. 30대 중반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30대 중반에 뭐 차를 가지고 있느냐, 차가 뭐 싫다 자기는 그러면 뭘 자산 가치를 얼마냐 이걸로 평가해야지. 돈으로 평가하는 건 좀 웃기긴 해요. 돈 1억 돈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 살 수 있다는 권한인데 뭐 그래서 1억 가지고 있어도 뭐 30대 중반에 1억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1억 가지고 온다 해서 1억 큰 돈이지만 1억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1억이 되게 기회의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돈일 수도 있고 1억이 되게 소중한 돈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뭐 어떻게 자산을 투자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로스쿨 여자 28살에 입학하면 늦나? 정답통을 아예 안 늦죠. 지금부터 노력해서라도 변호사 하고 싶다. 그럼 하는 게 좋죠. 뭐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뭐 늦은 건 없어요. 늦은 건 자기 체력만 멀쩡하고 1번 의지가 있다, 체력이 있다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서 인생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지간하면 잘 돼요. 방해하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들이 좀 옆에서 방해를 좀 많이 하죠. 근데 그걸 또 너무 많이 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28살 로스쿨 하면은 진짜 뭐 늦다고 볼 수도 없고 좋은데 갈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가도 대환영이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일 자체에 대해서 조금 뭔가 체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공부가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두 개가 있는데 공부로 성공하는 방법하고 공부로 성공하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인데 여기에 사실 사업도 들어간다 생각해요. 사업이 약간 스포츠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쟁 공부하고 이제 필드가 있으면 필드 여기 스포츠 뭐 사업도 포함되고 공부가 이제 학계 뭐 그런 거 어쩌고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먹고 쓰면 근데 하는 게 좋. 향수 사려는데 추천해 주세요. 지금 있는 거 크리드 아벤투스 다 써감. 근데 솔직히 이러면 아벤투스 한번 더 사는 게 좋거든요. 이솝 테시드, 이솝 휠. 주로 쓰는 건 어벤투스면 다 써서 고민이에요. 어벤투스를 산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으신가 봐요. 일단은 어벤투스 한번 더
좋다. 이제 오두우두는 톰포도 오두우두인 것 같아요. 오두우두는 근데 크리드 암펜토스는 파인애플 향이 나죠. 단향인 거에 비해 오두우두는 단향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추가하면 이건 새로 그냥 하나 더 사야죠. 화이트 스웨이드도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화이트 스웨이드가 이제 스웨이드 향이 나는데 스웨이드 향이 어떤 거냐면 뭐죠? 그 딥티크 향수 매장 가면 나는 그 향이 있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세 개 다 다른데 오두우두가 가장 이제 흔히들 말하는 옛날 불가리 향수인데 고급 불가리 향수 느낌이 나고, 단순하게 말하면 어벤투스는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단 향이 나고 달콤한 향이 나는 게 어벤투스고 파인애플 향이 나거든요. 화이트 스웨이드가 약간 그 중간인데 이제 그 너무 예전에 스킨 향도 아니고 그 무슨 꿀 같은 향도 아니고 그 중간 향 그거죠. 향수 샀다. 르라보 쌍탈 33 쓰다가 생각보다 호불호 갈려서 크리드 실버 마운틴을 바꿨는데 이것도 호불호 갈리려나 시장해봤는데 이건 호불호 안 갈리다 싶었는데, 실버 마운틴은 솔직히 호불호 안 갈리긴 해요. 실버 마운틴이 그럼 뭐죠? 라고 하면 비싼 그 목욕탕 향수 느낌인데 근데 비싼 느낌이 들긴 해요. 비싼 느낌.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애초에 실버 마운틴이 크리드 계열 중에서 가장 약한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1시간 지나면 거의 다 날라가거든요. 이거 뭐 호로 갈 것도 없고, 르나보 쌍탈도 되게 약한 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뿌리고 1시간 지나면 어차피 없어지는데 뭐 출근하자마자 거의 없어지는데 무슨 뭐 이유가 있겠어요. 호불호 안 갈린다 두 개다. 물론 그냥 무슨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뿌릴 때는 그냥 온몸에 향수 그 분자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호불호 갈린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1시간 한 30분 뿌리고 나서 바로 만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1시간 뒤 가면 그렇게 호불호 갈릴 향도 아니. 사회초년생의 짧지만 상경으로 느낀 점. 여기 있는 이름 있는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고 존경합니다. 나는 10대 때는 방향을 너무 세게 함.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애매하게 못하고 내향적인 애들, 친구관계도 엄마나에 가지 못했음. 20대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20대 중후반쯤 빚을 다 갚아놓고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타서 외국 유학을 결심했음. 반성을 되게 많이 했는데 뺑뺑 들어가는 거고, 국내 교육해서 서울에서 조그만한 노펌. 이분이 어떤 노력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좀 내 아무리 노력한들 직장에서 처음으로 집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생각 많아져서 끄적여 봤다. 나는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 분명히 있지. 이미 사람답게 살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옆에 가면은 이제 좋아지는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근데 약간 이런 예전에 아픔이 미래에 그 방해가 되는 분이 진짜 대부분이 그냥 90% 정도가 이렇게 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당연히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직 너무 후회스럽다. 이직했다가 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 시민이나 중소기업 다니다가 직원 100명 이상인 곳으로 이직한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진짜 후회스럽다. 첫 직장은 직원 달랑 5명인 중소였는데 이런 빡세지만 큰 불만 없이 회사 다님. 뭐에 홀렸는지 회사가 작다는 것과 작아서 체계가 없다는 것에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반말하는 것도 진짜 듣기 싫고 홈오피스 느낌도 너무 싫고 권태기 오듯이 모든 걸 싫어지기 시작함. 지금 회사로 이직도 성공함. 그것보다 복지가 더 없어진 느낌이다. 600만 원 올려서 뭐 나쁘진 않은데요. 그것보다 복지가 더 없어진 느낌. 기수채 서원 기숙사 외출 금지 당한 기분. 전에서 다시 컨택해보는 양심 없나? 전에서 다시 컨택해보는 거 양심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도 뭐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원래 근데 회사라는 게 다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 좀 아니지만 돈 잘 버는 스타트업은 솔직히 대부분의 99% 분들은 접근조차 못하고, 뭐 있겠죠 당연히 스타트업은.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예전 삼성전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고 치면 그냥 그 수준도 솔직히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솔직히 뭐 법대 못 가고 의대 못 가고 뭐 이것저것 다 못 가고 남은 사람들이 다 회사 취직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냥 저런 그 임원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임원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임원 될 사람들 빼고는 그러면 진짜 팀장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도 좋긴 해요. 인간관계 전문가가 왔습니다. 인간관계 어떠나요? 결혼 후 아이까지 있어서 5년 정도 연락 안 한 친구가 결혼한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도 안 함. 솔직히 연락 끊긴 것 같은데 예전에 축의는 받았으니 해야겠죠. 당연하죠. 거래도 장거래 과진 못하게 전달해달라 할까요? 그러든가요? 당연히 받았으면 해야지. 이거를 물어보다니 직접 가면 더 좋고요. 친구들이랑 만나는 그 재미로 가는 거죠. 뭐 무슨 돈 축의금 아까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잘 사정이 있으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은 받았으면 줘야죠. 받았으면 줘야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대 어긋난 행동하지 맙시다. 인간관계 전문가가 아니라. 네,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예전에 의가 상하거나 아니면 끊긴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서 말 못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 거 주는 게 가장 낫고 그 전달해 달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직접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송금, 카카오톡 송금. 이제 환율 1,500원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논리의 근거는 저번에 환율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죠. 1350. 달러 인덱스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350이니까 저번에 달러 인덱스가 115였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달러 기준으로 달러가 얼마나 강세냐를 나타낸 건데 아직 달러 인덱스가 작년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만큼이나 올라가려는 움직임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미리. 근데 이분은 이제 연말에 금리 인상을 근거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그 연말에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금리 인상하더라도 25까지 올리는 그런 건 없겠죠. 올리더라도 진짜 조금 올리고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낮은 게 만약 그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내년 초에 하락한다는 거고 그 유럽처럼요. 이번 유럽이 그랬죠. 동결한다면 그냥 쭉 높게 동결한다는 건데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당분간 1350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고 또 지금 약간 내려가서 1330원 왔다 갔다 하던데 1330원이 지금 가장 그냥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하루 종일 웹툰 보는 후에 옆자리에 앉은 팀은 오늘 하루 종일 당당히 웹툰만 보네. 하루 종일 앉아서 카톡이랑 웹툰만 보는데 바쁜 척 남자한테 힘들다 바쁘다. 맨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꿀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일 없을 때 일만 드러내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래도 되니까 하는 거겠죠. 일이 없는데 일 만들어봤자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솔직히 이해는 가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엔 좀 애매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리고 바쁜 척은 좀 해줘야 돼요. 바쁜 척은 해줘야 한다. 왜냐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은 이 웹툰 보는 이 후배를 바쁜 사람으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용히 일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 일이란 게 그래요. 어차피 회사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야 되는 게 회사 자체가 제대로 말했지만 임원 트랙이 있고 이제 회사에 그럼 나중에 나가서 자기 거 하려는 사람 트랙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임원이 이렇게 섞인 경우가 있겠지만 이거 두 개 아니고 그냥 직장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라는 공간이 그냥 월급 나오는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해서도 안 돼요. 대부분 그리고 임원 트랙 타시는 분들 다 임원 되거든요. 어쨌든가 어떤 수준의 시간 문제지. 그리고 회사 차리시는 분들도 대부분 회사 차리고 결국엔. 그러니까 웹툰 보는 사람도 솔직히 일단 두 개는 아니에요. 이분이 임원 트랙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창업할 게 아닌 이상 나름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부담 없는 향수가 뭐 있을까? 예전에 라벤더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면 부담 없이 부드러운 냄새 나서 좋아한대. 요즘 그런 겁니다. 이거 많죠? 저도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데 조말론 바디크림 그리고 톰포드 로션 다 있어요. 팔아요. 이거 하면은 흔히들 말하는 샴푸 향과 같은 뭐라 그러죠?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가 나는데 그 단점 좀 비쌈. 좀 비싼데 약간 좀 비싸요. 약간 비싸요. 약간 요즘에 그냥 로션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 바로 다녀도 돼요. 근데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샴푸를 이렇게 하면 샴푸를 고급 샤넬 샴푸 같은 거 쓰면 돼. 샤넬 샴푸 좀 말이 이상한데
샤넬이 바디워시가 샴푸 공용이거든요. 샤넬 그냥 바디워시 산 다음에 그걸로 하면은 향 기반 바디워시가 많아요. 그거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샴푸 향인데 다른 사람들은 샴푸 그 뭐냐 과일향 그 추파춥스 향 그거 나는데 자기는 갑자기 그 샤넬 향수 향이 나는 거죠. 가성비는 그냥 보통. 공무원 신입이 산타페 신차 몰면 좀 그런 거예요. 나이는 34살에 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SUV는 사람들이 타고 오면 뭔가 짐 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서 이제 SUV는 뭐를 사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인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SUV가 어디 누구 운전 옆에 타기도 좋고 생각보다 세단 같은 경우에 뒷사람이 타기가 약간 불편하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나 출장 갈 때. 그러니까 SUV 타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SUV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SUV 타고 가면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걸 용인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산타페 신입 산타페 신차 몰면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남자친구 향수 추천 바로 들어갑니다. 평상시 딥티크 도손을 쓰시는 걸로 봐서 이분에 대한 추천은 비싼 걸로 추천할게요. 비싼 향수 이미 쓰시는 분이라고 하니 비싼 향수 첫 번째 크리드 너무 유명한가요? 아벤투스 가겠습니다. 아벤투스 어떤 향이냐면 파인애플 향입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맡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메종 프란시스 커정 계열 향수들 추천해드리고 브랜드로서 브랜드 2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블랙 앤 베리 이게 이제 단 계열이거든. 단 계열. 그러니까 단 향이 나는 계열들은 이 2개가 솔직히 킹이긴 해요. 크리드랑 메종 프란시스 커정.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약간의 그 꿀 바른 듯한 향이 나는 향수들로 유명하죠. 여기에 반대점이 있는 게 이제 기존 향수들, 샤넬 이런 향수들, 샤넬, 블루 샤넬, 그리고 폴로 향수, 그리고 불가리 향수는 달지는 않죠. 내 옆자리 팀장이 자꾸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엄청 들락날락 심하시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습관이긴 하거든요. 이거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뭐 다른 걸 사서 그 붙이던가 사무실에 뭘 올려놔야 돼요. 화분 같은 걸로 가려야 되거든요. 화분 같은 걸로 가리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괜히 말하기도 좀 그렇고 화분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가린다. 잎사귀 많은 걸로 그거 아시죠? 빤빤한 잎사귀 아시잖아요. 그거 그냥 다이소 같은 데서 팔고 쿠팡에서 팔거든요.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가벼운 화분에 이파리 큰 거면 생각보다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그 위에다가 뭐 깔고 화분 해도 되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 이게 그 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말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걸 가려버리세요. 가리는 게 베스트다. 가리는 습관을 들입시다. 상사 직함을 알 사람 말하듯 하는 사람 괜찮나요? 아니 안 괜찮죠. 우리 팀이 상하장실 앞에 위치해 있는데 그리고 위치도 별로 우리는 서로 할 때 대표님에서 대표님이 하라 이렇게 부르는데 과장님만 박 대표가 뭐뭐 하래 박 대표가 하지 말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게 맞는 건 궁금하더라고. 과장님 우리 회사에서 왠지 6년 정도 됐는데 대표님이랑 친척도 아니거든. 뭔가 그럴 때마다 대표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회사 서로 님자 안 붙이나요? 근데 그게 솔직히 우리가 알죠. 근데 안 붙이는 회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싸움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원래 그런 건지 다 알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 쓰실 정도라면 백타 그냥 기싸움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느낌이 맞아요. 회사 생활에서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이미 무시하는 거 플러스 속은 다 퍼졌어.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의심 안 해도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누가 나를 뭐 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기싸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 게 좋겠죠. 일부러 기싸움하는 건데 기싸움 해도 하는 건 자유인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왜 하는지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두세요. 뭐 말하지도 말고. 추석 때 상품권 10만 원이 솔직히 중소기업의 국룰이긴 한데 중소기업 국룰 5에서 10만 원 이걸 뭐 믿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솔직히 중소기업 분들의 일이 좀 쉽기는 해요. 쉽기는 하다.
다 다녀본 결과, 그러니까 뭐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선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선물 당연히 상여가 당연한 걸로 인식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물론 남들 다 받으니까 내가 안 받으면 그 분노감에 이러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조금 아쉬운 뭐 이 정도로 된 것 같지. 줬는데 더 안 주냐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죠. 물론 그러는 게 마음 편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서로를 추석 명절 선물로 비교하고 이러면 마음이 이제 뭐랄까요, 상하게 되는 거죠. 마음 상할 필요는 없죠. 즐겁게 가는 길에. 향수 잘 아는 분들 계신가요? 에르메스 베티베 통카 향수랑 비슷한 제품 알고 계신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이제 그 때르드 옴무가 유명하거든요. 원래 에르메스는. 베티베르 통카는 통카빈을 쓰는 건 되게 많아요. 통카빈이 뭐죠? 혹시 다들 한 번씩 맡아보십니다. 통카빈이 이제 단향을 내는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통카빈 베티베르 통카인데 베티베 통카. 근데 이런 향은 되게 많은데 비슷한 제품 까먹었네요. 베티베 통카 뭐 있죠? 통카빈? 그거 있다. 샤넬의 그 있잖아요. 샤넬의 그 회색통에 담긴 익스트렘 샤넬 익스트림 스포츠인가? 이거 그거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 통카빈. 이것도 그 단향 나는데, 이거? 이 정도 비슷할 걸 실제 뿌리면? 베티베. 근데 저는 사실 에르메스는 때르도무 정도를 되게 좋아해서, 통카빈 근데 좋아할 수 있죠. 샤넬 회색통에 있는 그 샤넬 스포츠드 엑스트렘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 아마 비슷할걸요 실제로. 우리 회사 추석 선물 많은 편이야. 스팸 선물 세트 3개, 참치 선물 세트 1개, 한우 선물 세트 1개, 상품권 10만원. 뭐 들고 가기도 힘들게 많이 주지. 무슨 유통회사인가? 많이 주긴 하는데 진짜 많이 주긴 하네요. 무슨 뭐 그렇게 넉넉하게. 인심 좋으시네요. 인심 좋은 게 좋고 뭐 잘 경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생각보다 선물에 또 진심이신 분들 있더라고요. 선물 주면, 선물은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도 사실 현금보다는 선물로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선물이 생각보다 현금보다 더 기분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금 주면 상품권도 바꾸기가 너무 귀찮고, 신사의 상품권 바꿔야 되는 거 엄청 귀찮은 거 아시죠? 모바일이든 뭐든. 선물하면 근데 뭔가 커 보이고 대빵만해 보이고, 그래 부피가 크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선물 주는 걸 되게 선호하고, 받는 것도 좋고요. 선물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석 때 뭐 하지, 다들 뭐해 물어보시니까 말해드리겠습니다. 2일 가족들 만나기, 1일 영화 보기, 1일 쉬기, 1일 친구 만나기, 마지막 1일 쉬기, 막판 쉬기, 갈 준비 딱 됐죠? 맞죠? 6 굿, 베리 굿. 생각보다 명절 때 해외여행 생각보다 가성비가 별로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많이 지켜본 결과, 그리고 해본 결과. 왜냐면 생각보다 더 피곤하고,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게 그냥 명절 아닌 때 가야지 뭔가, 그리고 또 이익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가격도 애매해지지 않고, 가격 좀 애매하죠, 명절 때 가려면. 그리고 굳이 뭐 해외여행 명절 때 가봤자 한국 사람들 구경할 거 아니면 갈 필요도 없고요. 특별한 게 아니고서요. 저의 추천은 명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죠? 21111씩으로 놀고 가족들 만나고 알아서 또 향자랄 로쇼가 왔습니다. 남자 향수 추천. 이번에 면세갈 때 향수 구매하려는데 어떤 게 좋을까? 31살 키 크고 체격있는 체형에 옷은 깔끔한 캐주얼 위주로 입는 편 드디어 왔습니다. 크리드 어벤투스, 톰포드, 오드우드 둘 다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의 막상막한데, 크리드 어벤투스가 사실 극강의, 사실 남자 향수의 제왕은 크리드 어벤투스가 맞습니다. 크리드 어벤투스가 맞는데, 톰포드 오드우드는 약간 특이하긴 해요. 향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 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는데 솔직히 오두우두가 진짜 나는 이렇게 하면 돼요. 크리드 아벤투스는 장점 바로 쓸게요. 장점 고급스럽다. 단점 그 비슷한 향이 시중에 많다. 그 비슷한 사람이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이거를 이제 잘 팔리니까 따라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건 이게 크리드 아벤투스는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두우두는 그 우드라는 그 향이 따라하기가 어려운 향이에요. 이거는 재료 자체가 비싸서 고급 향이거든요. 그 오두우두는 톰포드 오두우두라는 게 있는데 다 맡아보셨을 거예요. 장점 진짜 비싼 향 느낌이 난다. 단점 그 최근 유행은 아니에요 사실. 네, 특이하죠 향 자체가. 왜냐면 이걸 화학적으로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 자체가 비싸서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고급 향수에 우드라는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 향이 고급스러운 향, 그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드 아벤투스도 재료가 고급이기 때문에 이제 싼 재료로 따라하는 향들이 많지만 두 개 다 막상막하. 근데 이거는 일단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건 단향,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고급 불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웃긴 게 영국 대학은 신입생은 많은데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등록금이 제한돼 있어서 미국 대학교 등록금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약간 한국처럼 소멸 위기가 아니라 등록금을 못 올려서 위기. 영국 케임브리지, 영국의 유서 깊은 대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의 모든 영국 학생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영국 분들이 이렇게 또 약간 정부 재정 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대학 교직원분들도 돈을 살라고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시위에 대한 강사와 다른 대학 교직원들이 참석하면서 이제 교수 월급까지 조금 약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긴 하다고 해요. 영국이 그리고 생각보다 의사 교수들의 월급이 생각보다 안 세요. 영국이 약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국이 되게 그 국가가 잘 사는 데에 비해서 의사, 교수, 그리고 또 사장들이 억대 CEO들은 다 미국에 있고 영국에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국, 미국 그 사무실을 돈 받을 때 미국 갔다가. 이 보시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 조정하면 우가야 그러니까 등록금이 동결되니까 인플레이션 올라왔는데 진짜 동결됐어요. 농담 안 하고. 한국보다 더 동결된 건 좀 처음인데, 이 보세요. 실제로 명목 등록금이 2014년 이후로 그냥 일직선. 근데 2014년 이후로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조정하면 한 30%또 까였네요. 100만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대다수 대학은 공립대인데 이제 신입생은 많은데 등록금을 못 올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보시면 그 내수, 그러니까 국내인들은 고정시켜 놓고 해외인들만 엄청나게 올려서 해외인들 꽤 돈을 좀 내야 되네요. 해외인들이라 그죠, 외국인들. 34% 인플레이션 후에는 50.4% 인상해서 연간 등록금이 9,596달러. 생각보다 싸죠. 연간 등록금이 영국 치고 1,300만 원이면 솔직히 비싼 건 아니죠. 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같은 데도. 이거 공립대학이긴 한데 영국도 14,000달러. 14,000파운드지만 11,800. 그러니까 이 환율을 고려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4천만 원 정도 내는 거 보면 미국 대학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근데 그나마 나은 거는 여기 신입생은 많다 보니까 사람 빠글빠글한데 돈을 못 올리면은 돈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등록금은 올렸는데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그 통폐합 위기인 것과는 좀 다른 그 약간 배부른 고민이긴 한데, 이제 공립대학교 시스템이 그만큼 한계를 맞이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긴 하지만 사립대학교를 되게 또 칭찬하네요. 미국의 사립대학교겠죠. 그리고 영국의 사립대학교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슬슬 사립대학으로 바꿔가야죠. 하나씩. 아니면 통폐합을 하거나. 좀 특이한 의견이 있긴 한데, 시간도 돈이다. 맞죠. 전기차 충전에 드는 시간도 결국 돈이다.
전기차 연료 비싸다는 건 기사 오를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한테나 맞는 말임. 그렇겠죠. 중기차 충전에 드는 시간도 돈이긴 한 게 생각보다 이게 꽂고 약간 기다려야 된다는 게 15분 충전할 거 한 20분, 25분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여유 시간을 사람이 심리가 두게 되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약간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건 확실히 있어요.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거부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이제 전기차의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신속성이 진짜 없긴 해요. 그리고 또 그게 이것도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게 전기차 충전 자리가 있을 때나 하는 말이지. 만약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형이라도 누가 한 바퀴 돈다? 그럼 그것도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그게 그 모빌리티에 약간 반하는 것 같긴 해요. 모빌리티라는 게 신속성이 중요한데 뭐 계속해서 실랑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다. 20대 중후반 여자인데 첫 차를 말리고 어떤가요? 면허는 딴지 3년이고 운전 간간히 해서 필요할 때 쓰는 편입니다. 이모가 몇 달 안 타셨는데 바꾸신가 해서 살까 고민 중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첫 차 말리부 괜찮아요. 말리부 단점? 원래 근데 단점 말리부의 단점이 아니라 미국 차들이 약간 연비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현대차보다 안 나오긴 해요. 장점은 미국 차만의 그 스타일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미국 차들이 생각보다 되게 또 승차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차들이 오래 타도 안 피곤해요. 오래 타도 안 피곤하다. 미국 차 특징. 오래 타도 안 피곤하다. 타도 안 피곤하다. 대신에 이제 연비를 좀 많이 희생하는 거죠. 제가 쉐보레 2차전차 타봤는데 사실 현대차랑 비교한다는 게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성격이 달라요. 현대차랑 그 미국의 GM차랑. 그러니까 현대차가 약간의 갤럭시 같은 느낌이라면 GM차는 옛날에 모토로라 약간 스타일리시하지만은 약간 조금 한국 정서에 안 맞는 게 있었는데 근데 차 많이 타면 쉐보레 좋긴 해요. 왜냐면 편해서 20대인데 지금 급하게 집 사도 괜찮을 거예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20대 직장인인데 사는 곳이 회사가 분당이 편하긴 한데 부모님을 생활 패턴이 달라서 괴롭고 스트레스 받네요. 30대 초까지 원래 3, 4억 모으고 8, 9억 매매할 계획이었는데 그때까지 부모님이랑 못 살 것 같아요. 현금 2억 2천 정도 있고 되게 많네요. 5, 6억짜리 15평 정도인데 하락하면 제가 나중에 근데 작은 액수들은 생각보다 하락 안 하거든요.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좋기 때문에 뭐 급하게 산 것도 아니네요. 돈이 2.2억 있으면 그리고 소형 평수는 잘 다 돈이 안 빠지니까요. 그리고 빠져도 어느 정도 개인이 감내할 수준은 되죠. 부동산 하락이라 하더라도 뭐 정말 80억짜리 사면 약간 좀 왜 이분 조금 약간 급하신데 약간 좀 과도하신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지금 6억이나 7억 그리고 소형 평수 15평짜리는 세금 혜택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면은 직장 생활하면 더 이득이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 하락에 타격을 입는 거는 35, 25평의 그 흔히 말하는 진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집들이 타격을 입는 건데 이런 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뭐 내려가지도 않고 밑에 집들은 크게 변동폭이 근데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긴 하지만요. 30대 연애 신중해지는 게 맞지. 근데 신중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중 안 해지는 게 문제긴 한데 여자친구도 30대고 나보다 연상인데 사회적으로 내가 고백했거든. 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연애 스타일 같은 거 묻더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였고 고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 30대 1, 2는 정말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고마운 사람인 거 맞지. 뭐 오케이 했다는 말은 것 같은데 뭐 고마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자신에게 달린 거죠. 자신에게 달렸으니까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사세요. 뭐 이렇게 사세요 하는데 오히려 근데 아시겠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 신중해질수록 뭐든지 뭐 여러분 공부도 시험도 쳐봤을 거 아니에요. 생각 오래 할수록 오답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은 근데 빠르게 찍었으니까 오답은 아니겠네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면 약간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 흘러가듯이요. 할리우드 작가 파비했는데 결국 할리우드 측에서 작가 조합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줬어요. 결국에는 인간의 승리로 돌아가겠네요. AI로 촉발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작가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다 작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스튜디오와 미국 작가 조합은 일요일 밤에 합의에 도달했지만 배우들은 여전히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어 할리우드의 많은 곳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근데 배우들은 아직 이제 파업을 끝을 안 냈고요. 스트리밍 시대라고 했지만 플러스 AI였죠. 결국에는 11,000명 이상의 시나리오 작가들을 대표하는 미국 작가 조합은 일요일 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새로운 계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텔레비전과 제작 중단을 초래한 146일. 생각보다 짧긴 하네요. 4개월. 길고도 짧은. 로열티 지급액 인상, 인공지능이 작가의 크레딧과 보상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 스튜디오에 요구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된 이번 협상을 받아들일지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쪽에선 받아들였고 이제 조합원들의 투표가 나왔는데 당연히 통과되겠죠. 다 됐다고 보여지니까요. 이번 잠정 합의는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인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직접 참여한 끝에 이루어졌고 여러 회사 고위 경영진이 대응 다 합의에 이루어졌으니까 투표가 남았는데 대응 끝났다 봐야죠. 근데 배우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게 웃기긴 한데 결국에는 이렇게 4개월의 엄청난 파업이 끝이 났네요. 남긴 거는 일단은 AI 처음으로 정책화, 그러니까 AI에 대한 정책이 처음으로 이제 파업에 전면에 나섰다는 거, 그리고 되게 길게 버텼다는 거. 물론 이제 여름이 길어지면서 조금 유리해진 점도 있어요. 여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휴가 시즌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지지세가 좀 모였다는 것. 그 두 개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파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미디어 산업도 그렇게 또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미뤄진 건 있지만요. BMW 7vs 벤츠 S 생각보다 BMW 7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형들 내가 지금 K9 타고 있는데 다음 차는 저거 두 대 중 하나 될 건데 S는 너무 노티난다. 그렇진 않은데 그 요즘에 마이바 스타일로 해서 위에 그 은색 은박 씌우는 거 30대 중반이고 K9 진짜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7하고 S 타보신 분들 둘 차이가 어떤가요? 글쎄요. 이게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면 확실히 7이 좀 더 세련되긴 했어요. 7이 전반적으로 전 세대를 통틀어서. 근데 S도 AMG가 있기 때문에 AMG 타고 다니시는데 아마 K9 이미 타고 있으면은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도 또 뭐 어느 정도 익숙할 거라 생각해요. K9 뭐 디젤은 있나요? 디젤이 없다고 디젤 휘발유 모델 타고 있다 치면 제 생각엔 이게 뭐 S가 이미지가 걱정된다면 BMW 7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벤츠의 디자인 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제 주변 분들은 BMW 7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아파트 평수 왜 보통 24평, 33평, 27평, 48평 이런 거 보통 잘 없는데 이유가 뭘까? 건축 규격이 있나? 일단 규격이 있고 세금 기준이 있는데 일단 이분이 묻고자 한 거는 왜 27평이 아니라 24평이고 38평이 아니라 34평이냐는 약간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세금 같은 거 정할 때 가장 큰 게 논란 없게 하기. 그러니까 남에게 공격 안 당하는 거를 1순위로 정하는데 25평, 35평 하면은 반올림으로 시비가 들 경우가 있어요. 25부터 뭐 30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비가 걸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24 그리고 34 결국에는 20평이나 30평은 너무 딱딱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기준을 애초부터 정할 때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기준이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막 8,700만 원도 실제로는 막 8,800만 원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88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87 이렇게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기준이 일단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끼워 맞췄던 거겠죠. 그리고 1인 기준에 11평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19평, 17평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한 2인 기준인데 약간 작다 싶으면 17평, 19평이 분양했던 오랜 기준이 관습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GV70 중고사도 카프 아닐까요? 네, 아니죠. 38 남 지방 신축. 왜 요즘 이제 차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현금 3,400만 원. 현금 유동성이 재테크에 제한적인 것 같아. 제 상태에서 대출을 1,500 정도 받아서 하면 무리는 아닌가 싶어서요. 머리로는 안 돼. 가슴이 마음이.
아니 대출 받아서 하지 말고 그 뭐죠? 선납금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또 대출이라 생각하시죠? 아, 근데 그것까지 물론 뭐 그 리스까지 대출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카푸어 아니죠. GV70까지는 물론 이제 카푸어가 어떤 분 1,000만 원짜리 타도 카푸어일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중고 사도 되고요. 카푸어라는 단어가 유행이면서 최근에 뭐 엄청 그 카푸어라는 단어에 되게 민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카푸어가 사람마다 다르죠. 카푸어 뭐 어떤 분들에게는 경차도 카푸어일 수도 있고 물론 그걸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작성하신다고 생각되는데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니 자기는 카푸어가 아닐 것이다 약간 이런 방어 기제가 있나 봐요. 맞는 말이에요. 중고 게다가 중고니까 깨어있는 2030들을 올해 기회 줄 때 매수함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남들 다 하는 여행 남들 다 하는 오마카세 남들 다 하는 호마침이 다 포기하고 푼돈 열심히 모아 특례로 기회 줄 때 탑승했다. 물론 니들이 말하는 상급지 아파트 이런 건 불가능하지. 뭐 그렇죠. 이 친구들 정신 상태에 몇 년 내로 상급지 진입도 가능해 보이더라. 그렇죠. 얘네보다 나이 많은 무주택들은 반성을 해야겠네요. 지방 살아는 것도 아니고 서울 상급지 살아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20년 30년 내 구축 그리고 앞으로 호재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곳들이 꽤 있다. 6억 이하 특례 우대형으로 충분히 진입 가능한 개인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죠. 뭐 맞죠. 틀린 말 아니기 때문에 집 사실 분들은 뭐 지금 사셔도 되고 안 사실 분들은 안 사셔도 되고 사실 이게 집에 지금 부동산을 둘러서 모은 논쟁이 남의 집값 오르니까 오른 거예요. 집값이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은 어이구 어쩌니 하고 걱정해주면서 그냥 고소하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일단 집값이 올라버린 건 사실인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진 않고 여기서 이제 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냐 마냐 짜증나기도 하고 나도 이제 내가 사서 오르면 쟤도 이제 10배 오를 텐데 배 아프지만 사야지 이러고 이제 살 텐데 근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직장과의 거리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긴 하죠. 또 그리고 플러스 또 알파로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상급지냐 뭐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돈 있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무슨 뭐 굳이 뭐 반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항공사들은 이제 은행에 불과하고 항공사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보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왜냐하면 이제 BMW 같은 차 회사들이 이제 그 차를 파는 것보다 BMW 파이낸셜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금융 프로그램으로 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참 이게 역설이긴 해요. 비행기 운항하는 것보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돈이 더 많이 된다니까. 아틀란틱과 이제 레딧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은행에 다름없죠. 그리고 특히나 포인트 마일리지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그걸 이제 신용카드사랑 연관시켜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히 1년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많겠어요. 신용카드를 긁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가져오는 거죠. 지난주 델타항공은 스카이 마일즈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을 발표하 자격지심과 함께 혜택 이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델타항공 지출한 달러 항공 여행의 마일의 조합에 의존하는 대신 단위 지표인 지출 달러를 기준으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출 금액을 인상합니다. 포인트가 이 기자 중 한 명이 더 이상 항공사 등급을 쫓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항공사가 떼가는 수수료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의 반응 또한 연방준비은행과 마찬가지로 항공사가 허용해서 통화 포인트를 발행한데 맞는 말이죠. 데이트 통장 별로긴 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뭐 계산적이고가 아니라 이거 관리하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나 40 여자친구 30 총 한 달 데이트 예산 70 내가 차가 있어서 차 유지비 기름값 톨비는 다 내가 감당함. 약간 멀리 다니시는가 보네요. 한정된 예상에서 알뜰히 생각하려는 노력 중 데이트 통장한 사람 정상 비정상 부정적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가 있나? 이 통장 관리할 게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뭐 일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굳이 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야지 관리하는 게 좋으면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모으는 재미, 데이트 통장 만드는 재미로 뭔가 승화시키면 모르겠지만 진짜 비용 때문에라면 뭐 이런 황당한 그 전략이 있나 싶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한다. 약간 이런 외롭긴 한데 연애는 귀찮은 사람 있어 많죠. 외롭긴 한데 연애는 귀찮은 사람 많은데
나만 그런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정서적 교감 쌓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은데 연애하려면 하나하나 다 알아가야 하고 상대방 신경 써야 하잖아. 그건 너무 귀찮아. 근데 사실 이게 교감 쌓고 싶으면 무조건 모든 것에 비용이 있죠. 이런 걸 비용이라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이익이라 봐야 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이익이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그냥 밖에 나가서 직접 나가서 만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게 뭐 인터넷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다 보면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게을러지거든요. 게을러진다. 그냥 가만히 인터넷에 내가 휘젓고 다니고 있으면 누가 내 집 앞까지 와줬으면 쿠팡 배송이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참 인간이 가진 또 특성 중에 하나예요. 물건은 쿠팡 배송이 되지만 사람은 대부분 직접 자기가 좀 나서야 다른 사람도 아, 저 사람이 나니까 나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수고를 좀 겪어줘야 되는 것도 있죠. 썸 관계에서 연락할 때 잔다고 얘기하고 빠빠이 하는 게 정상이지. 말 안 하고 아니야 싶어하고 다음날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물론 이제 이렇게 또 과잉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잔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쿨쿨 잔다고 꿀잠 뭐 이러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말 안 하고 안 일십하고 안 일십? 나 안 읽고 이제 그냥 넘어가고 다음날 연락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아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 다니지 않나요? 일 다니지 않나? 학창 시절 때는 그럴 수 있다. 저도 일 다니기 시작하면 사실 어렵긴 하죠. 일 다니기 시작하면 애매하게 어렵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뭐 밤에 연락. 근데 피곤하면 그냥 잘 수도 있죠. 아 그냥 졸리면 이제 쿨쿨 하는 거예요. 쿨쿨 하는 것. 예의까지일까 생각도 드는데 예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일어나서 운동 가야 뭐 이러면은 예의라기보다는 뭐 나름 24시간 지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연락만 하면 뭐 예의 어긋날 거 없다 생각해요.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퇴근하면서 명절 잘 보내서 이러는 거 무슨 불편한데 좀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이게 제가 농담하거나 비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진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솔직해질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회사 거의 안 가죠. 회사 가더라도 솔직히 공부 잘하는 부서 다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부서 기획전략실 가고 싶어도 밤새 가면 했으면 솔직히 판검사 됐지.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다는 거 솔직히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패배했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가야 돼요. 만약 임원 트랙 타고 여러분이 창업할 생각이 있으면 사실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 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많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의사 성격 이상이라고 하죠. 의사 중에 아픈 사람이 많겠어요. 일반 회사원 중에 많겠어요. 회사원이 압도적으로 약간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회사원인 거를 되게 이제 비하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에요. 뭐 스스로 아시겠지만 부부 공무원 하고 싶은데 사기업만 소개팅 들어온 부부 공무원 되게 어렵구나. 아니 부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부 공무원이 대부분 되는 그 정석적인 방법은 일하면서 이제 소개받는 건데 일하면서 소개받지 않고 다 밖에 소개받으니까 당연히 사기업이 소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왜 나는 이런 사람 못 만나요. 이런 말을 제가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듣는데 웃긴 게 다른 데서 찾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게 아니라 100%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솔직히 이분도 부공무원 하고 싶으면 공무원 내부에 찾아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약간 떠보는 거죠. 밖에서 찾으면 갑자기 공무원이 어디서 마법처럼 내 마음에 드는 공무원이 딱 와서 서로는 약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천생연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찾아 나서지 않고 이제 이게 다 자기의 책임감을 이제 내려 낮추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러면은 이제 또 자기 그거는 소개해 준 사람이 뭔가 약간 좀 뭔가 어려움이 있었네 이러려고 이제 자신의 뭐 탈출구를 만드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직장 내에서 일단 찾아야죠.
부공무원 하고 싶으면 갑자기 뭐 어디 세종시 공무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후릭해가지고 강남에 집 가진 서울시 공무원이 나타날 리도 없고. 경제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그냥 내재된 본성이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기를 믿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한 행동의 집합체라 보면 되죠. 그냥 궁금해서 머리를 감쌀 수가 없었어요. 경제 규모가 작년과 같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나쁜 것을 간주하는가? 근데 역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연간 경쟁률 1%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0.5% 성장에 그친다면 경제 GDP가 실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가 빨간불이 켜지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1%인데 0.5% 기울기가 약간 나아졌다. 그렇지는 않죠. 이분이 약간 전체 시장 전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페라리 시장 가격 5억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장 달려가서 5억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선택이지.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왜 경제가 작년과 같으면 안 될까요? 같아도 되죠. 같으면 근데 대부분의 국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데 보시면 친구 간의 그룹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 관계가 잘 나가. 그럼 여기 끼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도 잘 나가는데 나 이래 옆에 사람도 잘 나가고 싶다. 설령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 아이돌 댄스 그룹을 볼 때도 잘 나가는 1위 탑 10 이걸 먼저 보고 싶지 탑 100부터 보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도 똑같은 거죠. 더 잘 나가는 경제 그룹에 살고 싶으니까 그 경제 그룹을 일단은 국가로 자르면 대한민국 경제 리더는 자기가 경제를 조금 잘 정책을 세워서 경제가 성장해서 자기가 더 좋은 자리 그리고 더 좋은 팀으로 이루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하거나 그러한 스토리를 짜고 싶어하는 거죠. 서사를. 순찰차 보고 궁금증이 떠올라 글을 올립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 운영하는 순찰차는 엔진오일 교체 및 정비 등 관리가 잘 될까 궁금해서 현직 경찰관 분들 알려주세요. 지정업체에서 정기적 교체 점검한다고 하네요. 혹은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외진 곳에는 직접 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엔 보충 정도겠죠. 근데 이게 뭐 순찰차 정비 등 잘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또 그 규격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군용 차량도 생각보다 군용 차량도 수리를 진짜 꼬박 수리를 엄청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5,000km마다 뭐 교환이라 하면 3,000km의 오라에서 교환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솔직히 할 거 없으니까 이 기계 가지고 노는 건데, 그러니까 또 더 그 뭐랄까요, 이해도가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겠죠. 순찰차도 마찬가지라 생각되고, 순찰차가 근데 최근에 다 현대차로 바뀌면서 아마 현대차 그 보증도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를 해서 지정업체에서 가져와가지고 현대차에서 고쳐주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지정업체가 해주면 현대차에서 부품을 땡겨오거나 그렇게 하겠죠. 나 점점 연애하기 힘들 것 같아.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반년. 항상 헤어지면 바라보러 남친 생겼었음. 근데 올해는 이상한 애들만 꼬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구나 힘.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이상한 사람 많이 꼬인다고 해서 약간 움츠러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또 모여들어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면은 대부분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사람을 좀 안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조금 약간 뭐 한정적인 사람이구나, 나 같아도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뭔가 좋은 사람을 더 많이 알겠구나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줄인다는 거는 정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나랑 생활 루틴 맞는 사람 만나고 싶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전 남친 근무지 서로 한 정거장 차이인데 먼 것보다 못했음. 생각보다 가까우면 약간 좀 별로더라고요. 주거지 너무 멀지 않고 나 쉬는 날 쉬고, 가깝다는 말은 안 하죠. 나 좋아하는 음식 같이 맛있게 먹어주고, 저녁에 잠깐 보면 산책하고 너무 늦지 않게 지하철 타고 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좋죠. 생활 루틴 맞는 말이죠. 생활 루틴이라는 게 솔직히 딱 맞는 사람은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러려면 진짜 학교 때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게 어쨌든 생활 루틴을 서로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솔직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때 초중고 대학교 때 뭔가 인연을 찾지 못했는데 갑자기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여러분 일하지도 않았는데 초중고 대학교 때 여러분 뭐 성적 그리고 주변의 교우 관계 다 형성됐잖아요.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회 나와서. 사회라는 게 솔직히 학교에 어떻게 보면 열합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것저것 무슨 뭐 신경 쓸 게 많으니까 학교만큼 집중을 하지 못하잖아요. 집중했을 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감각을 못 찾는데 그 사회 나와서 이제 나이도 학창 시절보다 많아졌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솔직히 가장 베스트는 학교 때 찾고 정 안 되면 동료 근처에서 찾아야. 일단 말을 되게 어렵게 쓰시는데 요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 가격 구성 요인은 한계 있다 보는 게 있는데 주르륵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은 똑같은데 그냥 그대로 올랐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모 늦으면 지각비 낸다 이제 자기만 오르는데 못 사면 어쩔까 때문에 그냥 화폐적인 느낌으로 올렸다는 건데 정확히는 근데 공급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이 이분은 이제 공급이 없었던 거를 공급이 이제 충분한데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는 공급도 가격을 따라 올라왔으면 가격이 이제 완만하게 상승했겠죠. 근데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감정이 섞이게 되었는데 작년 금리 급등기에 부동산 가격 급락이 있었긴 했죠. 금리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부동산이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화폐적 현상은 아니고 많이 만들어내면 땡인데 일부러 안 만들어내는 거였죠. 일단은 그건 맞아요. 서울에 지난 뭐 몇 년이죠 벌써. 지난 한 10년간 서울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진 다음에 만약 가격이 올랐으면 이분 말이 많은데 안 지어졌기 때문에 제한된 상태에서 올라버린 거죠. 게다가 또 뭐 신축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이걸 뭐 신축이라 봐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 뭐 신축이라 봐야 할까요? 신축이 이제 올라간 거죠. 솔직히 말하면 25년은 돼야지 이제 들어가니까. 자꾸 질투나 상인지 두달 좋은 놈이 남친인데 자꾸 인사에 올린 성향 테스트 MBTI인가 보네요. 남친의 여사친하고 궁합이 좋게 나와서 질투나. 나랑 둘이 있으면 사랑받는 느낌이 잘 주는데 질투 자꾸. 댓글이 더 웃긴 게 물음표 뭐야? 질투 질투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참 MBTI가 사람 여러 잡는다라는 소리가 나온 게 근데 MBTI가 뭐 중요하긴 하죠. MBTI가 생각보다 중요하긴 한데 그 성향 테스트가 맞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향이 맞는다는 거랑 사실 성향이 맞는다는 거랑 것이랑 실제로 잘 지낸다는 거랑 매우 지낸다는 것이랑 매우 다르다. 아예 다르다. 그 때문에 뭐 질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뭐 성향 테스트라는 게 보니까 분위기 뭐 이런 거겠죠. 누가 봐도 분위기가 어울린다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하긴 하겠지만 인스타가 문제네. 인스타랑 MBTI 만나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겠네요. 아주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잘 지내야죠. 모닝 vs 캐스퍼 저는 솔직히 모닝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캐스퍼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캐스퍼가 원래 약간 SUV 모양을 한 경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경차 같은 디자인이 경차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사실 좀 꽉 차 보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근데 캐스퍼는 SUV 디자인을 가져다 놓으니까 약간 미니카 같아 보이긴 해요. 경차는 참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모닝이 좀 스타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경차 튜닝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멀쩡히 타면서 경차에 막 고급유 넣고 무슨 그 막 터보는 이제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각종 정제 장비를 해서 스포츠카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약간 좀 이해는 가요. 진짜 장난감차처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모닝의 비율이 좀 압도적이더라고요. 선호도가. 그만큼 모닝이 뭐랄까요? 그 연구가 많이 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계로 문제가 좀 퍼져가 나가면서 좀 심각해지고 있긴 해요.
증시의 경기 침체 경고가 번졌는데 근데 이게 빨리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하락세를 한 해 동안의 수익에 대한 자음으로 치부합니다. 금리보다 수익 성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수익 성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조금 약간 미국도 정책이랑 산업이랑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요. S&P 산업지수는 8월 1일 정점을 찍은 후 약 8% 하락했으니까 2개월 만에 8% 하락하면 엄청 많이 하락한 거죠. 소형주 및 산업재 급격한 하락.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더 타격을 입었어요.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대기업들은 현금 유보액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일 안 해도 미국 국채 사면 5%씩 주는데 여러분이 1,000억 부자라고 하면은 1년에 50억 준 다음에 일을 하겠어요? 왜 일을 해? 1년에 50억씩 오는데. 근데 뭐 1,000조 회사라다 50조 은행에 넣어놔도 50조인데 50조를 먹고 살지 왜 그렇게 위험자산에 투자할 리가 없죠. 모션 에너지 빼고 지금 에너지가 가장 강하죠. 에너지 현재 에너지가 가장 인기 있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죠. 생각보다 지금 그 부동산이 좀 강하긴 하네요. 에너지와 부동산.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와 부동산, 뭐 석유와 부동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대부분 또 좋지 않은 징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특히나 뭐 투기라고 하죠.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말도 할 것 없고 오일 쇼크 다 쇼크에 들어오는 거라서 경제에 약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가 고금리 지금 유지 정책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블룸버그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두고 보죠. 미래 아파트 공급은 택도 없다는데 한번 볼까요? 3기 신도시문에 아파트 공급 택도 없고 지금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국가가 부동산 PF에는 20조 쏜다네. 2024 부동산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부동산 가격 상승 정부는 할 만큼 한 척하지만 부동산 PF는 결국 터져서 부동산 침체 기움 부동산 가격 하락 이에 하락에 이제 배팅하신다는데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다 이겨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좀 오버하고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 총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근데 공감하긴 해요. 3기 신도시는 너무 약간 애매해요.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미래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결국 서울 아파트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서울 아파트인데 서울 아파트 공급은 이제 되긴 해요. 둔촌 주공 완성되고 슬슬 지금 삽들 것들이 많거든요. 용산도 이제 떠야 되고 그런 것들이 완성되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겠죠. 근데 급등은 없을 것 같고 완만한 우상향이 있지 않나. 벤츠 C300 예쁘다는 블라인이 있는데 갑자기 꽂히셨다 하네요. 그럼 사야지. 아방가르드는 AMG로 못 끌는데 아직 무조건 AMG. 생각보다 아방가르드도 멋지긴 해요. C라고 해서 너무 작은 차라고 해서 굳이 스포츠일 필요는 없고 작은 차인데 약간 고풍스러운 그 느낌도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반이라 보는데 최근에 벤츠 C클래스는 사실 신형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신형 E클래스도 솔직히 그렇게 좀 예전만큼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클래스 참 잘 나온 차라고 생각하긴 해요. 내부 오히려 업데이트가 안 됐던 게 좀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 C300도 그렇고 근데 약간 좀 벤츠는 앞으로도 이게 평범한 디자인인데 평범한데 이제 잘 이제 조약돌 같은 그 디자인을 유지할 건가 본데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특히나 흰색은 조금 정말 우주선 같은 느낌은 나더라고요. 우주선 같은 느낌과 또 가격도 요즘 좀 할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개월마다 다르겠죠. 근데 경제 상황에 맞는 차 추천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30일남 30여 신혼부부 뭐 이거는 뭐 그런 것 같고 교사 7년차 계약연봉 6천 아테온 사면 될 것 같아. 근데 왜 좀 이상한 게 SUV가 2대 세단 완전 세단 중에 세단이 한 대? 그러니까 아테온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테온 현재 보이차랑 YF 소나타 이미 세단 타고 계셨구나. 좀 오래되긴 했네요. 아테온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생각보다 세단 타다가 SUV 타면 약간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SUV가 어쨌든 근본이 스포츠 짐차 스포츠카인 거 맞아요. 스포츠인데 이제 유틸리티 비에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단만큼 안락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단 아테온 추천드립니다. 폭스바겐 아테온. 말씀 주신 대로 디자인도 멋지고 이쁨이라고 가르쳐놓은 거 보니까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폭스바겐 아테온을 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도움되고 보니까
두 개가 국산차고 이미 국산차 사고 폭성에 아테온 해놓은 것도 수입차 중에 약간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테온 소개팅 밸런스 남자 전문직 여자 대기업 밸런스 어때? 아 근데 직업으로만 근데 밸런스라는 게 사실 직업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블라인드라는 어플이라고 있는데 블라인드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죠. 여기가 이제 직장인들의 사이트인데 이제 직장인들이 여기에 되게 직장을 되게 강조해 주니까 마치 뭔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근데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알려주는 게 직장이고 직장으로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되게 과잉 의미를 부여하긴 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 만나는데 직장이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빨리 알아보는 거 중요하지만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급부차적인 게 더 중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밸런스인데 갑자기 클릭했는데 남자 전문직 여자 대기업 밸런스 어때? 뭐 어떻게 이거 직업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직업보다 더 강력한 게 돈인데 돈만 많으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돈 많으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직장도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직장은 그리고 뭐 엄청난 그 의미 부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돈 버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직장 그 자체로 봐야 되긴 해요. 너무 의미 부여 많이 된 것 같아요. 제 블라인드 사이트 특성상. 신입인데 회식하는 거 점점 회의가 는다. 회식해봤자 누구 뒷담하거나 서로 소했던 거 얘기했다 감정 더 상해서 사이도 나빠지거나 뭔 죄다 레포트로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 신입분들이 모르신 게 있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솔직히 회사 취업하기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할게요. 제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사업 못하거나 임원 못 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게 회사예요. 왜냐면 임원 되면 솔직히 그 딴 회사 옮겨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임원 택함 타면은. 아 물론 이 앞에 그것도 있죠. 뭐 법대 못 가고 고시 떨어지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일단 시험 떨어지고 전문직 안 되고 의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다 한 바퀴. 그러니까 사실 하위 50%가 모인 게 사실 회사이긴 해요. 특수 빼고 특수 막 경영 전문가 이런 사람들 경영 전문가 그런 거 제가 말해야겠어요. 그런 사람들 이미 보이지도 않고 그 말해봤자 그 사람은 경영 전문인데 경영 전문가들 빼고 다들 그냥 솔직히 쭉정이만 나왔죠.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봐야지 쭉정이에서 어떻게 금수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거에 뭐 실망해서 회사를 나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회사구나. 내가 리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뭐 갑자기 이코노미스트에서 영노화에 대해서 하는데 영노화라는 건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것 혹은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부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제프리 칸은 말하는데 일단은 완전히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코노미스트는 보수적으로 노화 진행을 늦추는 것.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하네요. 노화된 신체는 노화된 세포를 제거해야 되는데 세놀리틱스와 세포해충이 그 열쇠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내 모든 재산은 잠시 동안만. 엘리자베스 1세 당대 최고 부회장 한 명을 했던 블루 장생약을 찾던 연금 수사들을 후원했던 엘리자베스의 성향. 엘리자베스 1세도 평생 동안 살고 싶다고 했네요. 우리 시대 날들 1603년 3월 3년 10개월. 그렇죠. 지금 엘리자베스의 통치 이후 상황은 개선되는데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되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연령 이제 최대 연령은 많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노화에 대한 그 퍼센티지는 생각보다 더 많이 뒤로 앞당겨졌죠. 그러니까 진짜 늙었다고 티나는 시기가 좀 늦춰진 거죠. 예전에는 한 10살 때부터 좀 늙어지시네요.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생명도 많이 연장됐고요. 최근에 영노화 이것뿐만 아니라 영노화도 되게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영노화라는 것도 이제 완전히 늙는 거를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젊어지는 거를 원하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또 하시던데 그것까지는 지금 적진 않았네요. 신체 노화의 과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100세 장수 유전자 연구를 통해 실험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것이 입증된 특정 유전자 대리 유전자를 확인했으며 이걸 이제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세포의
뭐 자극을 가해서 되돌리게 한다는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초기 단계니까 언젠가는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도 뭐 불로장생 끝까지 엄청난 수명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그 늙음을 그러니까 지체시키고 그러니까 최대한 젊음을 유지시키면서 신체 기능을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은 거의 지금 다가왔다고 보여져요. 뭐 그리고 뭐 식이요법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요. 그리고 최근에 있던 저온 치료 그리고 광선 치료, 피부 레이저 같은 거겠죠. 그런 것도 물론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세포에 대한 뭐 자극도 성공한다면 좋겠죠. 뭐 정말 불로장생이 이루어질지 인간의 오랜 꿈 중에 하나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많이 좌절했기 때문에 잊혀졌다가 다시 한번 또 이코노미스트도 안티에이징 및 영노화에 대해서 언급을 좀 시작하네요. 연애도 결혼도 약간 놓겠다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도전이죠. 나이 30의 남자이고 자차 X 시험 붙은 지 얼마 안 된 9급 모은 돈 1,000만 원 정도 많이 모았네요. 그래도 붙은 지 얼마 안 된 결혼식 지원 X 외모 중화 부모 부양의 의무 X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저 스펙에 누구랑 만나기를 겁나고 근데 스펙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누구랑 만나기도 겁나 이것만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대해줄 자신이 없다 이것도 두 번째 진실일 경우 많네요. 그러니까 겁나는 것도 자기의 그 마음 상태고 자신이 없다는 것도 자신의 마음 상태니까 이 뒤에는 이제 너무 약간 다운된 것 같고요. 지금 뭔가를 놓더라도 언젠간 다시 그것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 다음에 끝을 봐야지 그 전에 놓아버리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잔상이 뒤로 남고 뒤늦게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 하려다가 이제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현기차 디자인 왜 그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현대차, 기아차도 약간 애매한데 현기차 디자인이 약간 들어보죠 한번. 현대는 LF 소나타 이 모든 차량들이 마팅에 갔어. 아 이분이 근데 좀 디자인 본능은 있으시네. 그나마 기아는 선방하는 차라니 저랑 비슷하시네. 아 근데 이건 진짜 공감해요. 이분이 근데 딱 그 중앙을 지키고 계신데 도대체 왜 그래? 이쁘다 만든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좋게 얘기해서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의견 좀 내봐. 아 시대를 너무 앞서간다는 것도 있지만 약간 너무 단순하니까 솔직히 차가 디자인이 다른 건 좋은 건 알겠는데 디자인이 약간 미래틱이 아니라 유아틱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차는 그랜저 있잖아요. 현대 신형 그랜저. 근데 왜 혁신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금 약간 성의 없어 보이긴 해요. 성의 없어 보인다는 게 그리고 약간 그 센스 있는 성의 없음이 아니라 약간 내가 신경 썼으니까 성이 없더라도 뭐 이게 미래다? 약간 억지 미래? 현대차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억지 미래. 이게 현대차 디자인이 근데 비율은 좀 괜찮긴 한데 디자인의 뭔가 세부적 사항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성의 없이 보여서 솔직히 말하면 그 구형 이거 아시죠? 구형 BMW 이렇게 생겼던 거 있잖아요. 엔젤아 이렇게 돼 있던 거 이제 260이었나요? 바디가? 이바디? 이렇게 생긴 BMW 있잖아요. 왜 2000년대 초반까지 돌아다녔던 이 디자인이랑 그 신형 그랜저랑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걸 예쁘다고 하지 신형 그랜저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없더라고요. 근데 실용성은 물론 당연히 신형이 더 좋긴 하겠죠. 입사 2주차 신규입니다. 계획된 가족여행인데 휴가를 써도 될까요? 겉으로 뭐라 안 하고 속으로 싫어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거 휴가 쓰는 거에 신경 안 쓰는데 뭐가 신경 쓰는 게 있냐면 신경 쓰는 거 뭐냐면 뭐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 신경 쓰겠지라는 건 신경 안 쓰고 되게 이상한 거 신경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뭐 뜬금없이 인터넷 글 쓰는 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실제로 약간 자신이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에 또 이상하게 느끼지 휴가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휴가. 근데 걱정은 늘 하죠. 왜냐하면 뭐 자기 스스로 찔리니까. 근데 휴가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막상 다니면서 휴가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있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도 뭐 그냥 이제 자기 그냥 자기 위신 한번 내세우려는 거지. 뭐 휴가 자기 휴가도 언제 썼는지 기억 못 하는데 뭐 남 휴가 그때 정도 기분 나쁘겠지. 자동차 대리점마다 직원 태도가 정말 다르다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 군데 다녀본 데가 좋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조금 유명한 동네 그러니까 유명한 동네에 예약하고 갈수록 가장 대우가 좋고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냥 둘러보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유명한 동네 한적한 시간대를 자기가 골라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엄마랑 전기차 내어보고 견적 한번 내보러 왔는데 집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설명서 내주고 왔는데 직접 모니터만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차로 10분 거리 대리점 갔는데 사근사근 설명 다 해주시고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 근데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리점의 잘못은 아니고 대리점마다 영업 방식이 좀 다른 건데 견적서 확대해서 두 번째 매장에서 계약 걸고 왔음. 신차 뽑는 건 처음에 잘 모르는데 근데 일단은 그 부모님에게 두 번째 매장이 조금 더 이제 좋아 보였던 거죠. 첫 번째 매장이 근데 불친절한 매장은 요즘 없어요. 불친절한 매장은 없는데 근데 약간의 그 성향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약간 조금 무뚝뚝한 걸 좋아하는 무뚝뚝하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일부러 터치를 안 하고 조금 이제 그 차량 브랜드나 조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대가 이런 걸 선호하시는 매장을 많이 받는 매장의 영업 사원분일수록 이런 영업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게 맞았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첫 번째라고 해서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이제 자동차 시장의 그 추가금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자동차들이. 그리고 또 추가금을 받기도 하고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잘 안 팔리면서 할인을 다시 예전만큼 예전에 차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 다시 예전 같은 차 할인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 예전에는 정말 곤란했다 댓글을 보면 트럭을 구입할 때 업무용 차량의 가치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도 돈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일단은 이 말이 반대로 하면은 그 한국의 유명한 2차 전지 투자 붐이 가능했던 이유도 전기차가 진짜 잘 팔렸었거든요. 웃돈 주고 팔렸으니까 웃돈 주고 팔릴 정도니까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자동차 시장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국 제조업 그리고 한국의 무슨 뭐 철강을 써서 최종 소비재가 팔려야 잘 팔린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주식 20년 차원하는 SK이노베이션 현 주가는 유중 이슈로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누른 과대낙폭 구간.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누른 과대낙폭 구간? 뭐 알겠습니다. 내일 권리 공매도 시작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매수 타이밍. 그 후 쇼커버링 대거 유입되면서 반등의 사막. 근데 뭔가 멋진 단어 많이 썼는데 다음 주까지 10+15 사이 매수하면 3분기 어닝 서플 뜨면서 연말 전에 20% 수익 가능. 20에 20만 원의 수익 가능. 에코프로 제치고 대장도 등급 가능. 목표가 25, 30. 근데 뭐 이건 무슨 근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 말투를 뭐 재밌게 따라한 것 같은데 목표가는 크게 의미가 없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르냐가 중요한 거죠. 이분은 이제 빨리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상한 게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누른 이런 말을 근데 많이 쓰시는데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눌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갑자기 지금 현대 압구정 아파트가 80억인데 어떤 게 8억으로 나와요. 0 하나 잘못 빼서. 그럼 이거 공매도다. 공매도로 누르네 이런 말을 써야 아니면 재빨리 사겠어요. 사면 그만이에요. 누른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이제 사고 싶다는 그 마음에 공매도가 누른다는 말씀 같은데, 과대낙폭은 공매도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최근에 과대낙폭 구간은 개인들이 파니까 그런 거였죠. 세력들이 팔아서 과대낙폭이 잘 안 나오죠. 개인들이 이제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뭐 여기서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 이제 어닝 이렇게 공매도 한 다음에 어닝 서플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공매도가 나온 다음에 대부분 공매도가 뜬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개인 분들도 공매도 만약 한다면, 기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일단은 유가 플러스 뭐 이것저것 2차전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랑 같이 갈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에코프랑 같이 간다. 이게 가장 간단한 해석일 것 같아요. 에코프랑 같이 간다. 오르던 내리건. 헤어진 분들에게 기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작년 이맘때쯤 남친 부모님께서 결혼 반대 너무 심하게 하셔서 헤어지고 블라이언트하는 글 올렸었는데, 그 이후 만난 남친과 결혼합니다. 1년 전쯤에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사세요. 연애 기운 받아주세요. 근데 물론 뭐 세상을 살면서 외부적 환경에 뭐 좌초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적 환경이 솔직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게 있긴 한데, 이분은 되게 좀 잘했네요. 그렇게 또 징징대는 것도 없고, 뭐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근데 솔직히 조금 귀찮고 약간 성가시긴 하죠, 헤어진다는 게. 왜냐하면 그리고 또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약간 사연 때문에. 근데 사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연은 이제 없을수록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이 생기면 그러려니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이분처럼 되게 생각보다 보기 힘든 또 긍정적인 글들이라 깜짝 놀랐네요. 헬리오 둔촌주공, 제가 평생 송파 산 사람으로서 얘기해드리면 헬리오가 더 좋은 곳은 맞아요. 헬리오가 원래 가락시형 아파트라는 데였는데, 거기가 가락시장에서 사장님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락시형 아파트가 시형이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가락시장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가락시장이 동네 이렇게 파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창고업 그리고 거기 물류업, 그것도 기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밑에 그거에 약간 그것의 영향을 따라서 그 밑에 이제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 쿠팡 물류센터도 있고요. 유명한 걸로 밑에는 문정 이렇게 있죠. 가락 헬리오 밑에 쭉 내려가면 여기 밑에 문정 장지 쪽에서 물류 센터가 쭈르륵 있어서, 쿠팡에서 시키면 여기 참고로 7시 반에 도착해요. 새벽 배송하면 진짜 7시 반에 도착해요. 여기서 출발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장이 있고요. 말 그대로 전국에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서울로 퍼지는 과채시장, 수산물, 육류, 가공물, 먹는 거 모두. 그만큼 헬리오가 원래 근본이었던 곳이고, 둔촌주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둔촌주공이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잠실이 개발되면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둔촌주공은. 그래서 사실 거기 예전부터 살던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이제 잠실 가고 뭐 강남 가고, 아니면 계속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 다음 타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리오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빠지는 것도 원래 돈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안 빠진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점으로 딱 빠르게 접근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헬리오가 재건축도 되게 스무스하게 됐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 현금. 왜냐면 시장 장사가 현금 장사잖아요. 그 유통업 장사가 현금 대금으로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헬리오 재건축 진짜 많이 했거든요. 2008년 이후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잠실 포함. 헬리오가 가장 문제 없던 재건축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큰데 그만큼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웃이 사장님이면 나쁠 게 없죠. 계속해서 요즘 후임 케어 그 이슈가 나오는데 직속후배 한 명인데요. 인생 토트로 두 번째, 전 중간 관리자. 결국에 공통점들이 있는데, 후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특징이, 사람을 많이 다뤄본 적이 없다. 이건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분도 두 번째라고 하는데, 첫 후배한테 잘못해준 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여기서부터 일단 애로예요. 마음에 쓰였다. 첫 후배는 첫 후배고 두 번째 후배는 두 번째 후배예요. 두 번째 후배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잘해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글 쓴 분 생각이시고, 사람은
잘해줬다 해서 그리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부담만 됩니다. 그 보니까 뒤에 부담된다고 벌써 말이 써져 있네요. 일 관련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고,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데, 공부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별로 뭐 믿지도 않죠, 요즘엔. 먼저 가서 알려주고, 뭐 솔직히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불이익당할 거가 다 커버해주고,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커버는 진짜 책임질 때 책임지냐 이거지. 대부분 다 도망가죠. 실수한 거 있으면 일 끝나고 나도 그런 적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힘내라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후배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케어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이건 케어가 아니라 이제 솔직히 말하면 보세요. 애초에 동기가 스스로의 미안함이에요. 제가 늘 말하자면 비즈니스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면 도와주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먼저 물어보지 않고 물어봐라고 하죠.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그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먼저 물어봐야 돼.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죠. 상대방이 원하는 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말하고 알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는데 이래봤자 나중에 기분만 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싶지 않죠. 왜냐면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부탁 하나 들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대부분 언제든지 물어봐. 너가 나한테 물어봐 그러고 하고 이런 것도 몰라 하고 싶은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는 후배의 다른 후임 케어하는 법 가장 좋은 거 칭송받을 수 있는 법 가만히 냅둔다. 끝이에요. 가만히 냅두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